예. 뭐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나왔을 때 금년 1년 동안 있었던 직업에 있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저께 공지 시간이 그래서 그러면 이건 아마 한 분이 이 7가지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뭐 좀 할 거니까 또 하나하나를 이렇게 하면서 뭐 각자 의견이 있는 이야기도 조금씩 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해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제일 처음에 3쪽에 있는 그 복지부 전담부서 구강정책과가 금년 1월 15일 날 이제 업무 개시를 했는데, 이게 구강정책과가 되기 전에는 위생과 구강생활 건강과로 해가지고 치과만 전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이미용, 숙박, 뭐 공중위생 업무까지 전부 이렇게 겸했어요. 구강정책과로 이제 바뀌면서 주로 치과, 뭐 물론 치과 의사들뿐만 아니고 우리 치약, 치과 산업까지 이제 같이 기공까지 뭐 이렇게 해서 치과계 전반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보는 그런 과가 설치됐습니다. 여기에 무슨 뭐 이렇게 좀 한번 우리 의원님들 구강정책과 설치가 돼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의견이 있으시면. 구강정책과의 올해 주요 사업 같은 국가들의 발전의 기본이 되는 정책이니까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또 발전을 해야 될지 그런 거가 전혀 아직까지 잘 정보가 없어서 새로이 신설된 구강정책과에서 치과 영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과 사업을 했는지 뭐 우리 김정규 기자 지금 대충 이렇게 취합한 거 내용을 조금 한번 이야기해 줄래? 현재 구강정 이거는 계획 아니고 사업 정책 아닌데 실제적으로 시행되어 올해 실제로 했던 거가 어떻게 이루어진 게 어떤 게 있었는지. 지금 뭐 따로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예. 지금 여기 보면 총 7명의 인원으로 구강 정책, 생활 그러니까 구강 정책을 위해서 치과 영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 방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정책적으로 뭐가 지금 여기 보면 12가지를 이렇게 나요. 과연 이제 이런 문구 말고 직접적으로 구강정책과가 새로이 발족을 했으니 그 정책과에서 실제로 예를 들자면 아마 이런 거를 아마 좀 알고 있다면 뭐 어떤 게 있는지 또
근데 제가 볼 때는 얼핏 생각나는 거는 우리 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아마 그 서울대학에 그이저 지난번에 만들어진 장애인 치과 그 센터 본부 그거를 서울대학병원에다가 했었네. 이런 건 아마 우리 구강정책과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지 않겠어요? 뭐 그게 없으면 어디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좀 그런 사업이긴 한데 워낙 범위가 넓고 그러니까 취업에서 이력 개선이라든지 그러니까 보조 인력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도 거기에서는 이제 다 그 업무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뭐 그 어떤 부분을 치과계를 지원해 줬냐 이렇게 되면은 너무 이제 지원이 아니라 네. 정책적으로 무슨 일을 했느냐. 정책적으로 어떤 걸 제안을 네. 했으며 그게 시행이 어떤 게 됐으며 향후 내년에라든가 그런 거를 왜냐하면 정책과가 새로 발족했다고만 이제 했는데 그게 옛날에 구강 건강 생활과로 네. 있었을 때보다는 뭔가 좀 적극적으로 구강 정책과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또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구강정책과의 카운터 파트너가 어디입니까? 취업에 취업. 직계에서 치과 의료 그 정책연구원이라는 게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아직 안 만들려고 아. 만들려고 그걸 빨리 만들어가지고 카운터 파트너가 돼가지고 그렇죠.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서 음. 그냥 쑤셔 넣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쑤셔 넣을 때 못하면 이 정부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든가. 그래서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그 인력 수급에 관한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근데 그게 복지부만 되는 게 아니라 기재부도 관련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력 수급에 대한 건 지금 우리 치과가 제일 어려운 게 인력 수급이에요. 그렇죠. 그거 아닌다면 그것 때문에 뭐 1인 1개소법이니 뭐 유디니 다 그거 포화 상태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하니까 카운터 파트너를 정책연구원 내 누구 원장 해가지고 카운터 정기적인 모임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치과 의사가 원하는 직계에서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취임에 발표를 하든가 카운터 파트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마 취업에서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법회장 선거 때 이것도 하나의 꼭 이루는 하나의 정책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치과의료 정책연구원 지금 그 민경호원이 유치원 치과의료 정책연구원 아니야? 네. 그거는 취업 안에 있는 취업 거고. 안에 있는 아 글쎄요. 취업원의 그 명칭이 치과의료 네, 정책연구원. 지금 여기 이거를 통해서 지금 정책 제안서를 여기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그 정부에서 정부 기관으로 정부 만들려고 기관으로 하는데 만들려고. 지금 취업 안에 있는 걸 민간 기구고요. 아니 그 명칭은 뭐예요? 아, 한국 치과의료 산업연구원이니까 뭐 좀 예, 길어요. 좀 그래갖고 깁니다. 근데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국회에 통과가 돼야 된대요. 예, 법안이 통과가 통과돼요. 됐는데 그게 지금 이제 박영섭 선생이 이제 물어보면 그게 굉장히 지금 순서가 아주 밑에 있대요.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는 안 될 것 같아. 안 되고 저 밑에 가 있어가지고 아주 이제 순위가 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김철수 회장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치유신보에는 된 것처럼 이제 우리 같이 자세히 읽으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 겉 제목엔 자기 홍보하기 위해서 통과 뭐 이런 올라와 식으로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호도한 거지. 그게 통과되려면은 법안 심사 소위의 위에 순서에 그 가 위에 있어야 있는데 지금 아주 하고 270몇 개 중에서 제일 밑바닥에 가 있으니까 그럼 뭐 이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안 됐는데 왜 취임신보는 그런 식으로 냈느냐. 그럼 홍보죠. 문의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다 될 뻔했는데 이제 뭐 법이 통과돼서 이제 뭐 모든 뭐 여러 노력은 했다 국회의원들이 이제 지원을 이거겠죠. 해주는데 뭐 안 됐다 이런 건데 카운터 파트로서의 구강 정책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연구원설이 그거는 이제 그 지역적으로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맞아요. 정부에서 아니 그게 이제 통과해야지. 그게 한 400억인가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부지 설정에서부터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래 되면 그게 결국 국책 연구기관이 될 그렇죠. 거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거는 이제 협회 내에 민간 연구원이 될 협회. 거고. 그러니까 아니 연구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협회 내에 응. 치과 의료 정책 연구회라는 게 있거든. 그 민경호가 그 원장인가 뭐 이렇게 돼 있고 돼 있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 그런 사무실이 있어요, 그게. 우리 그게 홍순호가 하던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지. 네. 그건 맞아. 오늘 하면 뭐 협회고 지금 저 23층인가 뭐 거기에 조그마한 방 하나 있고 뭐 실제로 유명무실한 거지 뭐. 이제 지금 이번에도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여기도 보면은 구강병 예방 사업 공공성 강화, 치과 의료 및 치과 산업 발전 방안, 치과 의사 인력 감축과 보조 인력 구인난 문제, 미래 치약 육성 및 R&D 확보 부문 뭐 이런 게 이제 돼 있는데 이거 예산은 따로 별도 예산입니까? 옛날 치정의 예산으로 이걸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추정이 어디 있는? 치정회 때 남은 이쪽 없어요? 청산 다 정리했잖아. 청산해가지고 없어졌어요. 이쪽으로 예산 돌렸죠. 구강정책과 예산이 따로 있을 거예요. 치약 연구원. 연구. 그 청산할 때 그 연구소 치정회가 없어지면서 그 돈은 연구원으로 하면서 그걸로 예산을 돌렸죠. 청산할 때는 그 돈을 어디다 돌린다는 게 청산위원회에서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 청산하면서 돈이 남아 있었나요? 있었죠. 치정회 될 때도 돈이 없어요. 그때 그게 보니까 뭐 1년에 한 10억씩 협회에서 갖다 쓰고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인수인계한 기억이 거의 없는데요. 그 제가 신영순이가 부회장 할 때 없었거든요. 저 신영순이가 네. 있었을 때 안성모 안성모도 그걸 넘겨줬을 텐데 어, 줬으면 그 지정의 예산을 청산하면서 네. 연구했는데 그런 연구 예산을 가지고 계속 무슨 연구만 했지 직접 행동을 한 건 없는데 그때 당시 인력수 치과서 인력 수급에 대한 걸 해라 이제 외국 같으면 어떻게 그 어느 부처에서 하는지 몇 군데 부처에서 그 자료를 그 통계 자료를 해가지고 이제 그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다 치과 의사만이지 이제 환자 없고. 그런데 이게 구강정책과가 이제 참 이게 11년 만에 이제 다시 생겨났는데 저는 이게 맨 처음에 봤을 때 혹시나 또 이게 활발하게 활성화되지 않으면 이게 또 없어질까 봐 그게 문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유시민 같은 애만 안 되면 네. 되죠. 그러니까 유시민 이제 장관. 여기에다가 구강정책과도 우리 치과 시기만 우리 단체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자꾸 제공하고 이런 걸 협조해달라면 우리가 이것을 제시해야지 이 사람들이 우리 치과 의사만큼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거든. 이게 우리가 뭐 참 사업, 치과 산업도 아주 다양성이 있으니까 우리 쪽에서 자꾸 자료 제공을 하고 뭔가 이렇게 제시를 함으로써 이 사람들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자기네들이 예산 편성해서 정부에도 신청하고 해야지 우리가 뭐 낸다서 정부에 줄 리가 없는 거니까. 하여튼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체 그 연구원이라든지 지금은 이제 만약에 연구원이 아직 설립이 안 됐으니까 그럼 홍순호 선생님 하시던 그쪽에서라도 자료를 내서 이 사람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여기 생기고 난다 이제 내년 1월 되면 곧 만 1년이 되는데 그 사람들 자유과외 직원들이 그렇게 있는데 이루어진 사업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도 맹당은 막상 그 공무원들도 내가 뭘 한다고 여기 앉아있지 이런 회의감이 들 거라고. 이게 실세 없이 우리도 뭔가 과제를 던져줘야 될 걸로 봅니다. 근데 이게 구강정책과가 생기게 된 계기도 물론 협회에서 로비를 잘하고 이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문재인 정부 때 공무원 수를 늘렸잖아요. 됐잖아요. 그래서 그 공무원도 자기가 어떤 그 공직에 그런 일을 맡으면서 보람을 갖게끔 그렇죠. 뭔가를 하게끔 우리가 근데 있어서 그렇지 않은 해줘야죠. 데들이 엄청 많은가 봐요. 그냥 월급만 받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까봐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걱정되는 액티브하게 이걸 이용을 해야 되는 시작과 동시에 불안한 감이 먼저 걱정되는 또 따라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실수 없이 뭔가를 치과 다르게 연구에 당면한 다양한 문제 우리만큼 모를 테니까 자꾸 그런 거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된다고. 제시하고 전달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말씀들을 종합하면은 사실 이 해방 이후에 우리 그 보건부 옛날에 지금 보건복지부 내에 있잖아요. 그럼 와서 보면 이런 거는 뭐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빈들거리 점심시간만 되면 나가고
바로 옆집이 알아요. 옆집에서 저거 아무 소용없어 이러면 그게 다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또 이게 유명무실이 되고 또 다음에 폐합되고 들리는 말로는 치무 쪽에서 별로 이렇게 세종시를 내려가지 않는다는 소문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예, 뭐 하여튼 지금 이왕에 그냥 결론 낸 대로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 복지부의 공항정책과가 만들어졌으니까 저는 여기 업무를 제가 한 가지 여기 좀 더 추가를 한다면 지금 여기서 이제 뭐 이 구강병 예방 사업이라든가 치과 의료, 치과 산업 발전 방안, 치과의사 인력 감축과 보조 인력 구인난, 미래 치의학 육성 및 R&D 확보, 이게 뭐 사실 다 좋은 거예요. 이런 거에 이거에 대한 좀 구체화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여기다 나 한 가지 좀 더 붙인다면 지금 그 치과 의사들이 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이거를 이제 공항 정책하고 좀 상의해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보건소장이 치과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보건소장으로 갈 수 있는 거라든지 그다음 또 지금 현재 보건소에 치과 의사가 없는 보건소도 굉장히 많아요. 보건지소까지 전국에 한 뭐 몇천 개가 되는데 거기 아마 치과 의사들이 근무하는 데가 제가 볼 때는 반도 안 될 거예요. 반이 아니라 뭐 안 가려고 그러는 건 아니 지금 이제는 이해만 주어지면 그래서 그런 그 우리가 그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이 구강 정책하고 좀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그 보면은 그 일본 그 후생성에서 하는 것처럼 양로원들 이런 데에 그 일반 메디컬 의사들은 다 보면 거기에 지금 뭐야 저 요양 병원이나 뭐 저희가 지금 요양원이라든가 하는데 일반 메디컬 의사들은 요양병원이 반드시 있어야지 요양병원 허가가 나거든요. 여기에 치과 의사들도 반드시 한 사람이 있어야지 요양병원 허가를 내준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만큼 치과 의사들 있는 병원이 별로 없어요. 치과 의사들은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일종의 이제 법제화돼요. 그렇죠. 법제화 시켜야 되죠. 거기 치과 거기에 의사가 반드시 치과 의사가 네. 촉탁이 된 사람 요양병원을 들어가야만 개설할 수 있다. 치과 의사가 요양병원 빠져 네, 있다. 그렇지. 요양병원 개설에 필수 요인으로 의사 치과 의사 이렇게 제도화하는 넣어줘야지. 음. 이제 그런 걸 공정정책과 하는 거 사실. 예. 공정정책과 그 이야기를 제가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저 동기 한 사람이 치과의사인데 병원 개원 그만하고 요양병원 의사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자주 전화하고 뭐 하냐고 했더니 밤에 야간 당직 좀 서고 그다음에 노인들 환자 세상당하면 사망 진단서 끊고 그러고 뭐 자기 방에 이렇게 당직 서는 날은 뭐 잠 안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침실에 있다가 연락이 오면 가서 보고 일에 적어도 뭐 3일 내지 5일 이상은 순회를 해서 구강용역 진료를 하면서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꾸 우리도 들어가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런 자료를 해외에 있으면 해외 자료를 우리가 번역한다든지 해가지고 정책과에다가 그런 던져 넣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조금 오늘 뭐 예. 하나 말을 맺는다면은 치과 의사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단순한데 거기에 구강정책과하고 협회가 좀 이렇게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뭐 그런 정도. 민당 다른 성안을 그렇게 하죠. 글쎄, 여전히 뭐 총회처럼 성안을 하죠. 공항정책과를 만들어 놓고 우선 일거리를 많이 줘야 되는 건 이건 틀림없고 그 일거리 중에서도 당장 치과 의사들의 그 일자리를 좀 만들어 가지고 여기도 예산은 편성이 돼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기획재정부에서 처음에 저걸 할 때 예산 심사 과마다 다 예산 맞아요.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일거리를 줘야 되거든. 그렇지. 그럼 안 되거든. 뭐. 예를 들어서 보건소, 요양원이라든가 이런데 요양병원 같은 데다가 치과 의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 병원을 만들 때 다 거기에 치과 산업도 산다고 유리창 한 대씩 넣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거기 있는 사람이 환자를 볼 거 아니야. 같이 살 수 있는 거야. 그게. 정말 시장에서 넘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돈이.
여기 있었으면은 근데 그거 바로 예산이, 썼으면 예산이 되는데. 있는 것 같아요. 정책 제안서나 뭐 그런 거를 몇 군데 주는 거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있다고. 협회에서 사실은 거기에 맞는 예산을 대의원총회에다 올려가지고 네. 따서 이 연구소 활성화시켜줘야 돼. 그래야만 여기서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런 것 같아요. 취업에는 예산도 있고요. 네. 그 전담 직원도 좀 예,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전담 직원이 연구원이 한 4-5명 정도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런 거를 우리 확실히 조금 파악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배정이 되고 있는지 있으면 여기 있었어. 변호사 써서 빼야 돼. 그저 이 돈이 있었으면 우리 지금 왜이 돈이 없어가지고 연구소 만들어 놓고 이걸 식물 연구소 비슷하게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가 제가 하는 거 판공비에서 좀 떼주고 무슨 이 친구 회사에서 좀 주고 이래가 그거 가지고 뭐 연구시키려는 지금 집행부에다 의뢰를 해서 예산이 넘어온 거 있는 저 장애인 거기다 쓰지 않느냐. 그분이 그걸 얘기 듣고 변명하다가 12년부터 찾아봤대요. 그래서 조사하고 왔어요. 그때 정규에 3천만 원 예산되는데 그 다음에 없어졌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 저한테 이제 본인이 나가서 그러지만 그거 반영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전화 왔어요. 그래 스마일 재단에 그러면 3천만 원을 그럼 저 지원하는 거냐 이제 그렇게. 이제 스마일 런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이것도 그때 왜 없어졌는가를 질의를 해보면 어디다 써온 것이 막 나오죠. 여기 이와 더불어 여기 저 아까 뭐 2개씩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 취업 내부 문서 유출 사건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예산 반영에 대고 돈 쓴 거에 대한 거 이런 거가 이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여기 감사라는 건 감사 지적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감사가 문제가 있다. 난 이걸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감사도 임원하고 지금 제가 볼 때 한통속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거예요. 저 감사가 제일 처음 문제가 있는 거고요. 유출. 네. 그래서 감사단 그 자격과 감사단의 의무가 뭔지 그걸 각성시켜 가지고 이런 일 일어나지 않게끔 어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취업에서 감사할 때 다 그게 있으면 걸러질 사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씩 좀 그나마 해보면 진짜 짚고 넘어가서. 그다음에 2개 정도 해서 난 저 맨 아니, 앞에 그때 가고 형님 얘기하시면 돼요. 다음에 하나하나 다 들어보시죠. 그 4쪽에 보면 혹시 우리 이번에 참여해보면 APBC에 대해서 뭐 단기간에 준비. 계획을 했어요. 그죠? 네, 미국에서 1978년부터 아시아 쪽, 뭐 싱가포르 쭉 네, 다녀왔는데 그냥 그 어찌 보면 일을 했으면 비슷하고 어떤 일 이걸 왜 하지? 그냥 하나의 페스티벌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만 생각 발전 상황이 어느 되느냐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좀뭐 오늘 다 어떻게 그 공부에서 다 내는 건 아니에요. 그 일부분 그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프로를 이렇게 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거기에 그 예산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물론 이제 학술하고 의료산업, 치과산업이 하는데 개선하지만 또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동남아 이렇게 봉사를 다니다 보면 참 정말 불쌍할 정도로 낙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도 좀 손길이 뻗쳐져서 그러니까 제가 예산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담당하는 그 부서가 아마 APDC나 FDI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연계성을 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손이 닿을 수가 없으니까. APDC에 대해서 제가 지금 조금 이제 뭐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그다음 호주, 뉴질랜드 이 나라 사람들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제가 그걸 추진을 하다가 제가 FDI 때 그때 거의 추진하다가 그리고 뭐 이게 개최까지 해놓고는 내 다음 집행부를 깡을 무시해버리고 나를 조직위원장에서 해고를 시켜버리고 내가 그걸 못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제가 있으면 20-30분 남깁니다. 난 눈에 딱 보이더라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학점 교류를 하는 거예요. 서로 일본도 이런 학술 대회에 참여를 해야지 1년에 몇 학점을 받아야지 자기들이 보수 교육 점수를
저거 하는 게 있고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1년에 얼마가 돼야지 나중에 신고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서로 상호 쉐어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했다는 증명서만 있으면은 일본에 가서 신고하면 되더라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 만약 일본 가서 참여를 하면은 일본에서 받아오면은 그냥 우리에서 인정해주고 우리 협회에서 이걸 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하면은 일본에서 적어도 2-3천 명 이상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와서 학점도 따고 관광도 하고 오히려 일본하고 우리하고 따져보면 거의 더 효과적이죠. 그러면 이제 어차피 없는 나라들은 또 그 우리가 불러다가 우리 교육도 시키고 우리 학문을 소개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 그 사람들 유니체어 예를 들어서 우리 치과 우리가 얘기하는 쓰죠. 걸 한국 걸 수입해서 나중에 쓸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거든. 그래. 그러니까 치과 의료 산업도 따라서 발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맞습니다. 이 집회가 좀 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참 아쉽더라고. 이게 그런 이번 APDC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미리 생각을 했다면은 사전에 쭉 가서 내가 그때 딱 했을 때는 그때 돌아가신 이게 1년 지현택 선생님 모시고 그래. 일본 딱 가가지고 일본 그 GC의 나카오 회장한테 내가 참여하는 사람 2만 명 기념품을 1인당 2만 5천 원씩 해가지고 딱 우리 돈 5억이더라고. 한국에서 그 5억 스폰서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현택 선생님 딱 모시고 갔더니만은 나카오 회장이 딱 꿇어 앉아가지고 참 그분들은 자기가 존경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예의가 우리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딱 꿇어 앉아서 회장님 제가 다 전담하겠습니다. 나는 처음에 모리다 하고 뭐 이렇게 회사가 컨소시엄을 해서 내가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GC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GC는 또 보니까 GC의 그 그린 소사이어티인가 뭐 해가지고 7천 명이나 돼요 회원들이. 자기가 2천 명 데리고 오겠다는 거야. GC 나카오 회장이. 그러면은 FDA 우리나라에 했으면요 일본에서 내가 그렇게 따지면 4-5천 명은 오는 거예요. 그린 소사이어티에서 한 2천 명 오고 그 외에 그냥 일본 협회하고 해가지고 오면은 내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아주 우리가 정말 뭐 이렇게 적게 해도 20억은 남고 조금 더 하면 30억이 남겠다. 그래서 내가 사실 그때 뭘 생각했냐면 우리 협회 앞에 땅이 있잖아요. 거기 딱 400평이에요. 지금 우리 협회 앞에 나대지 있는 그걸 내가 FDI만 하면은 어떡하는지 끝나고 나서 은행 돈을 좀 빌리더라도 저걸 사놓으면은 우리 ADA 같은 그런 건물 지을 수 있겠다. 800평 대지 딱 해가 올라가요. 한 20층짜리 그냥 기가 막히게. 그럼 거기다 큰 치과계 산업들 다 끌어모으고 학회들 다 들어오고 그거 다 들어오면 다 나가서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면 금방 갚아버리는 거야. 은행 돈 빌려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이거 아주 그거를 거기 치과의 메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 그게 외교력인데 그래 그런 생각들을 못 하는 거야. 급했어요. 유치가 1년 정도. 그래서 나는 앞으로 꼭 그런 걸 우리가 덴탈 이슈에 있었던 지적을 해줄 필요가 있어. 이런 거를 제가 입학하고 바로 이제 유치를 하게 되고 그 무슨 이걸 뭐 내가 APDC 회장하면 했다 이런 데 생책 내려고 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우리나라의 치과 산업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다음에 또 외국인들 얼마 참석하고 이런 건 발표를 안 하더라고. 이 예산 관계는 뭐 세부적 내용을 모르니까 얼마나 적자를 받는지 모르겠고 여하튼 크게 이익은 못 봤을 거예요. 이게 뭐 단기고는 그건 전혀 뭐 남을 수가 없죠. 이 사업위원회가 생겨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전문 그 자문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자문을 받게끔 해주면 아까 그렇죠. 이 회장 얘기했던 데 가서 자문해주면 돈도 벌 수 근데 있는 제가 거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거 일본 관계 보니까 이 외교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 쪽에서는 되게 인문들이 젊어요. 상대적으로 뭐 제가 일본 그 우리 뭐 서치 옛날에 이렇게 교류할 때도 가고 뭐 저쪽에는 우리보다 나이가 많더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저쪽하고 감정 교류가 되고 정서가 이루어지고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선배님 말씀대로 어떤 무슨 그런 자문위원회가 하나 있으면 그럼 저쪽 사람하고 얼굴을 아는 사람끼리 나이 든 사람끼리 그게 뒤에서 좀 받쳐줘야 돼요. 너무 젊은 사람 와서 합시다. 저쪽에서 보면 다른 한국 사람들 와서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조금 변수에 안 맞아요. 그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발언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끼어 있어야 돼. 그래서 옛날에 지금 아까 선배님 말씀도 하셨지만은
그 옛날 서인규 선생님도 보면 일본에 가서는 도토하신 분이에요. 그럼 그분도 보면 일본에 대해서는 다 일본 그분들도 서인규 선생 오시면 지시고 차 다 내줬어요. 그 전부 차 다 내줘가지고 공장 다 시켜주고 시조가 쫙 구경시켜주고 그랬거든요. 그때 따라 돌아봤는데 이게 그런 거는 외교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금 저쪽하고 연령대 대화되는 사람 같은 그런 멤버가 있어야 된다는 게 생각이. 근데 이게 보조기구가 잠시라도 뭐 있어야 돼. 뭐 꼭 뭐 협회에서 돈 받고 안 받고 떠나서. 나는 이번 거를 그래도 뭐 잘했다고 평가를 해본다면은 저 서치의 시덱스하고 협회의 협회하고가 아주 협조가 잘 돼가지고 큰 잡음 없이 그래도 뭐 전시회는 그 서치가 맡고 학술대회는 협회가 맡고 이래가지고 서로 뭐 코퍼레이션 하면서 그래도 뭐만 몇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17,000명이라는 건 우리가 보수 교육을 그러니까 하려고 우리는 하는 거지 뭐. 여기 아까 요거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세션이 41세션에 254 그 연재가 나왔는데 그걸 그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나는 물론 그 짧은 기간에 듣고 싶고 다 들어도 우리 시간이 없는데 그거는 많이 늘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양성을 추구하려고 그래, 다양성을 추구하려고 주공사도 또 각자 미션사도 자기 또뭐저 기초부터 임상까지 이걸 쫙 하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그게 남을 수 우리 있어. 보기 어느 쪽에는 정말 사람이 저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 근데 없는 와인도 데도 좀 있던데 재밌던데 그냥. 예, 그래서 교양. 이 세션이라는 그거를 어디서 학술부에서 이제 치약회 학술부에서 정하는 건가? 이것도 좀 그게 저기 준비위원회 준비위원회. 안에 한해서 학술위원회 학술 학술단 담당. 학술 이사가 이제 저 아산병원의 이국규 선생이 이제 하는데 그분이 해외 최근 트렌드가 이제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해외에서 하는 학술대 형식을 좀 따라가 보는 게 좋겠다 이번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다양성은 저는 오히려 좀 괜찮다고 보는데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대회가 뭐 전문적인 무슨 깊이 있는 이런 걸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래. 좀 다양하게 이게 뭐 직관계 전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즐겁게 뭐 이렇게 서로 이것이 되면 이제 예산도 관련도 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예산 절감과 효과적인 그런 걸 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문위원회를 한번 만들어서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건 꼭 필요한 건데 지금 뭐 제가 참여를 아까 저 뭐 적자 있었는데.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 적자 예산 편성에 이제 또 문제가 이거는 적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뭐 적자라고 봤다는 이야기는 없죠 이번에. 네, 뭐 사후에 그건 끝나고 나서 그 결산 돈이 있잖아요. 있지. 예. 그것이 얼마를 받는가 그런 거에 조금 그렇지. 그런 거는 뭐 전에 우리한테 이제 보고는 문제가 있지만 생겼던 거는 이제 초청자들의 비행기표, 호텔비 뭐 이런 거가 좀 문제인데 그런 것도 이제 예산 결산에 좀 봐야 되지 않나. 이제 그건 시덱스만 따로 하는 그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그 감사단이 따로 돼 있는지 아니면 회계사가 따로 돼 있는지. 국제 행사할 때 아까 치과 정책과 그 직원들 가급적 많이 초청을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들도 이 현실을 좀 알게끔 그럴 때 초청하는 게 좋다고 봐요. 우리 그때 그거 할 때 보니까 시덱스가 10억을 내놓기로 그때 하고 전시회에서 그다음 학술대회 그 등록비는 전부 그쪽에서 받아서 하는 거라고 전시회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10억은 이 APDC에다가 주고 나머지는 서치가 뭐 자동으로 이렇게 했는데 뭐 결산은 뭐 우리한테 뭐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그러나 대의원총회는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뭐 이야기했겠죠. 아무튼 적자 났다는 이야기는 없었어. 그 정도로 하죠. 네. 그렇게 해서 다음 이거 5쪽에 그래서 그 김철수 회장이 이제 쓴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그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어는 그런 용어를 이제 만들었다는 건데 이거를 그렇게 만들고 그 문서를 이제 유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은 취업 내부에서
첫째는 그 상식적으로 볼 때 직원이 뭐 이용수라는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할 텐데 거기다가 이제 자료를 줬다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재무 담당이 김민겸 선생인데 재무 담당 이사가 김민겸 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라인으로 봐서 이제 김철수 회장 라인인데 이 양반이 거기다가 이제 뭐 이런 자료를 갖다가 이제 거슬린 거 없다 그리고 김철수 회장이 자기 거를 자기가 갖다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재무 담당 부회장이 한 사람이 남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재무 담당 부회장이 이제 그래서 결정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날 그 이사회 당시에 이제 그 다른 부회장들이나 아시다시피 이제 그쪽 김철수 회장 라인의 사람들이 몇 명 안 되고 지금 거의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이제 지금 그 이사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뭐 경로 하는 어떤 식으로 처분을 할지는 회장단에 위임을 한다고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은 이제 회장단에 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어찌됐든 협회 그 문서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뭐 이렇게 방어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번에 최 국장 건 그 하는 거 하고 예. 지난번에 그 김철수 회장 직무정지돼 가지고 예. 했던 그 건하고 같이 연관돼 있다고 보는 거죠. 하는 아니, 그것이 위헌이 사건이- 사건이 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합헌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한 사람이 2개, 3개 병원을 절대 만들 수가 없는 거죠. 1개씩 하는 것이 맞다고 나와버렸으니까. 네. 예. 그 이거 유리하고 관계없어요. 유리는 지금도 다 일일이 다 1인 1개소예요. 지점장 다 밑에 원장 하나씩 더 가는데. 지점장은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보면은 그게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100몇십 개 UD 치과가 다 원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 결국은 깨진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깨져 5억 과징금 내고 이번에 또 유디해를 3천만 원 또 업무방해했다고 또 3천만 원 벌고 오히려 우리는 유디하고 싸우면가지고 이익 본 게 아니고 계속 돈만 벌어내는 거야. 그 선거만 몇십억 날아가고. 그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세용 때 그 돈 모아가지고 쓴 거 몇십억이 그 없어진 거하고 이 벌금 낸 거하고 그건데 우리는 이제 그 전문 변호사를 써서 이 유디 치과는 개인 치과 병원이 걸림돌이 된다. 치과 발전에 이런 문구에 대한 것을 그 위원회에다 걸어서 그런 쪽으로 써야죠. 그 친구는 뭐 사실은 그 환자들 끌어다가 보험 청구 그것도 문제 있지만 싸게 해준다 그러지만 이제 글로 다 몰려서 개인 동네 치과를 걸림돌이라는 말을 쓴다는 건 동네 치과 하지 말라는 게 포함이 돼요. 그런 건 어떻게 우리 문구상으로의 그 지적을 할 수 있는 파트에서는 어떻게 전혀 얘기도 못 하고 있나? 물론 문구를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건데, 근데 그거에 대한 하나씩 지적한 게 없어요. 걸림돌이 되긴 되죠. 왜냐하면 환자 유치에서 사무장병원 비슷하게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아니 우리가 네. 동네 치과가 걸림돌이 되고 이 동네 치과 때문에 치과 발전을 줘야 한다. 예. 자기네는 그러기 때문에 이 유디 치과 같이 해야 된다고 이제 그런 거예요. 왜 지적을 하나도 안 하는지 일반 신문은 안 보는가 봐요. 고강택인가가 한 얘기예요. 예, 그 애가 얘기한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은 UD의 그 행태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진정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개인 병원들이 전부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그 옛날에 그 누구야 예치과 같은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UD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왜 이제 이게 불법이냐면
실제 자본은 이 혼자 돈이에요. 혼자서 네. 돈을 내 가지고 오너가 따로 있고. 전부 고용을 한 거야 이게. 법적으로는 지 혼자서 된 것처럼 돼 있지만은 실제로는 다 고용된 사장들이거든. 고용된 원장들이거든. 그리고 이 운영 자체가 보면 다 사무장들을 두고 주변에 있는 저 환자들을 갖다가 그냥 DC해 준다고 하고 그래, 끌어 모아가지고는 그냥 과잉 진료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하는 행태가 보면 전부 위생사들이 진단을 해가지고는 그대로 그냥 의사들은 기계 그저 위생사가 찍어놓은 거 그대로 해주면 돼. 보안부대장.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싸워가지고 이게 없어지든지 그러면 뭐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거죠.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개탄하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정말 쓰고 오히려 협회가 얻어맞기만 한 거예요. 그렇죠. 아주 지금 그냥 해줬는데 그렇게는 없어지지는 않고 그것 때문에 뭐 잘못했다 이러면서 벌금면을 내고 또 경쟁이 공정하지 못하다가 공정거래 위원 거기서 과징금이나 먹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진료했는 거는 다 또 진료했는 거니까 돈 다 내주라 하고 돈은 다 받도록 해줘. 그러면 뭐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아마 1인 1개소법을 이제 강화하면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문제 드러나는 이런 문제들을 협회가 앞으로 계속 찾아가지고 보완을 나는 해야 될 것 같다. 1인 1개소법에 그 구체적인 세칙을 넣어가지고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꼭 무슨 이름을 우리가 UD라고 붙이는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뭐 다른 불법 네트워크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그 불법 네트워크 병원들이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나쁜 행태의 저 의료 관행을 자기들끼리 이거를 다 좀 정상화 돌리도록 하는데 이거를 협회가 찾아가지고 법을 보완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1인 1개소뿐만 됐다고 해가지고 안심을 하고 있으면은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오히려 1인 1개소법은 합헌이고 예. 그 진료비 한수는 그건 불가라고 그래서 이제 한 건데 예. 그 의료법 33조 8항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 합헌에 둘 이상의 의료기관은 운영이 안 된다. 왜 둘 이상이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둘 이상이면 두 개죠. 두 개 포함되죠. 그럼 한 개 이상이라 그러면 그럼 한 개도 안 되는 그러면 거죠. 한 개도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상 이하는 포함이 되는 거야. 한 개 이상 개풀이면 하나도 못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한 건 잘했다 해줘야지. 왜 이게 나는 협회가 1인 1개소의 합헌을 유도하도록 이렇게 한 거는 아주 잘한 거야. 고생했고 그동안에 여기에 또 노력한 많은 사람들의 공이라고 우리는 뭐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죠. 결국은 1인 1개소법 여기에서 합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그냥 자본은 딴 데 있으면서 고용돼 가지고 원장 노릇을 하고 있으면서 법적으로는 꼭 1인 1개소처럼 돼 있지는 포장돼 있지만은 내막은 그렇지 않는 거를 어떻게 이걸 찾아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지금 현재 불법 네트워크 하고 있는 이런 경험들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법을 세칙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정도 넘어갑시다. 그리고 혹시 더 이야기하실 거 있겠어요? 이 보안 입법은 지속적으로 수행할까 모르겠지만 요거는 요지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 지금 4월 15일 날 총선이 있으니까 이때에 그 우리 협회에서 이제 지금 앞으로 뭐 우리 치약 연구원인가 뭐 현재 그 이번에 못했는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 여야를 막론하고 협회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좀 가서 좀 로비죠. 결국은 이 제안서를 갖다가 내주고 이거 해주면 우리 당신들 도와줄게 하는 그런 이제 그걸 하면서 좀 우리가 협회가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을 받자. 이래서 이 총선 기획단을 이렇게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뭐 이렇게 말로만 크게 뭐 해가지고 각 정당에다 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이거를 효율적으로 잘 해결이 될 것인가 하는 거를 협회가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네. 한번 뭐 형님부터 얘기해 보시래요. 뭐 이런 것도 좀 어떻게 기획단장이 보니까 그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 민경호 같은 거. 간사는 이재용 정책이사, 마경화 부회장, 조영식 상임이사, 이성근 치무이사, 조성욱 법제이사, 김소연 자재 표준이사, 김수진 보험이사, 차수망 대외협력이사, 김세명 최정년 운영위원, 김용봉 법무부 오킴스 변호사, 조남욱 인천지부 병원관리정책이사.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아마 이 정책기획단에 들어간 것 같아요. 위원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여기서 뭐 어떤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를 한번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총선에 각 정당에다가 이제 이걸 각 당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야-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 지금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우선적으로 급한 것도 이안 내 가지고 이거를 관철시켜 줄 거냐 그럴 때 저는 이제 지난번부터 이 요지치과하고 1인 1비에서 이게 인력 수급만 하나 해결되면은 그것도 그렇게 경쟁적으로 되지 않을 건데 인력 수급에 대한 전혀 이제 먼 나라 얘기인지 이제 교육부 차원에서 이제 우리 저 전문대학원 또 이제 일반 치과대학 이렇게 이제 그것이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그 인원수를 이제 좀 줄인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대학은 인원수가 늘고 어느 대학은 줄고 이제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용역에 관한 걸 해가지고 용역에 관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 기획단을 통해서 각 정당으로 보냈었을 때 치과계가 제일 지금 그러는 게 인력 수급 문제다. 근데 지난번 각 대학 치과대학 만드는 것도 이제 우리가 저지해가지고 그걸 안 되고 또 인력 수급이 하는 일하는 거 지금 각 대학 학생 수 그러니까 입학 정원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용역을 해서 할 때 1인당 우리 치과의사 1인 환자 수 그 비교에 대한 아마 그 데이터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가끔 우리는 데이터를 이제 외국 거하고 자꾸 이제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데 외국 거를 비교하지 말고 우리 한국 자체 내 비교법을 좀 하면 어떨까. 만약 인력 수급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딱 할 수 있는 명분이 한 가지 있는 거는 인구가 앞으로 계속 줄어들 거라는 그렇죠. 거를 감안해서 앞으로 향후 10년 후에 20년 후에 대한민국 인구가 이런 식으로 줄어가니까 뭐 거기에 맞춰서 치과의사의 숫자도 줄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변호사 3만 명 시대 그런 거 봤죠. 그 제일 법에 대해서 잘 아는 변호사들이 지금 3만 명이 돼가지고 변호사들이 지금 졸업하면 200만 원 정도 받아요. 로스쿨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변호사들도 꼼짝을 못해. 이게 정책적으로 전문가들을 확 많이 풀어가지고 싼 가격으로 국민들께 하자고 하는 게 이게 좀 포퓰리즘인데 전형적인 포퓰리즘인데 그나마 정말 치과 의사들이 이 정도라도 지금 제한되는 건 해도 참 다행인데 나는 치과가 조금 저희가 파이가 늘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험으로 임플란트를 대처하고 저기 트리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요 지방 같은 데는 뭐 굉장히 맞습니다. 맞대면 그래서 사실 인력 수급도 물론 굉장히 이건 항상 타이틀을 내고 하지만은 사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치과 의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파일을 키워야 돼요. 곧장 이렇게 여러 분야에 좀 진출할 수 있도록 어쨌든 하고 보험이 되면서 많이 네. 조금
보험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먹고 네, 사는 네. 거지. 레진도 이제 또 되고. 그래. 싱글 크라운 하나만 더 좀 추가해도. 싱글 크라운 하나만 추가해도. 신을 뭐야? 크라운은 크라운 한 아니 개. 그러면 우리도 들어가서 그 우리 때도 저 뭐냐 그 보철 안 보험 되나? 때문에 얼마나 반대가 많았어요. 보철학교에서 제일 반대했어. 근데 내가 기어이 내가 넣었잖아. 왜 내가 넣었냐면 그 풀렌처하고 파절 넣은 게 아니 전라도에 가보니까 말이야 60만 원 받더라고 풀렌처를. 그래서 내가 아니 이런 까딱하면 이건 나라 망하는 거야. 나라 만약에 지구에 망이 생겼다. 그럼 이걸 내가 세 자리 숫자만 받으면 보험으로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세 자리를 받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내가 망영화하고 뭐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를 구성을 했어. 생산성 본부에다가 저걸 진을 치고 거기다가 해가지고 받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공단하고 계속 협상을 할 때 우리 120만 원부터 협상을 했거든. 그래가 102만 원인가 3만 원에 세 자리 수는 찍겠다. 근데 그래가 딱 들어가고 나니까 매년 이게 오르는 거야. 지금 한 130만 원 되잖아. 거기에다가 거기 매년 그렇게 올라서 그래요. 그렇죠? 조금씩. 수아스퍼지 AS 수아스파 제거하고 이런 것도 6번까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비슷해져요. 그걸 잘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요즘 네. 보험 강의 그거를 대체해주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올 때마다 조금씩 네. 이렇게 해주고는 또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네. 그 150만 원이 올라. 150 맞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그런 걸 잘 해야 돼요. 그 임플란트도 지금 봐요. 보험은 120만 원 되잖아. 지금 강남에서 50만 원, 6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그거에 비교한다면은 보험이 훨씬 낫잖아요. 그나마 보험이 막아주기 본인 때문에 부담금을 또 안 받는 치과들이 있어요. 임플란트. 아주 미치겠어. 미쳐 정말. 그래서 이 유디가 문제가 있고 맞아요. 뭐 지금 다 그래요. 전체 다. 전체 네. 새로 나오는 네. 젊은 치과 의사들이 어떻게 진입을 잘 시켜줘야 되느냐 이것도 협회 그 몫인데 정말 난 정책연구소에서 사실 그걸 좀 했으면 좋겠어. 갓 졸업하는 새내기 치과 의사들이 어떻게 론칭을 하는지, 응? 기존 그 치과계의 이 선배들이 다 잡고 있는 이 시장에 어떻게 쉽게 병영 정책위원회 글쎄 그런 걸 정책연구소에서 정말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교육을 시켜주고 이거 노력을 치과 해줘야지. 의사 우리 또 면허 신고할 때 또 거기 윤리과목 2시간 들어야 되잖아. 아이, 그런 거 아무리 들으면 뭐 윤리 그 변호사님 당장 밥을 못 먹는데 그걸 먹고 살려면 뭔걸 해야 담배 되고 없지. 예, 그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를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동네 치과에 아주 자연스럽게 스무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주는 거 이게 사실 내가 볼 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 방법. 신규 개원의 연착륙. 이 선거를 해가지고서 저희가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또 다시 뭐이 소에 내 주요 사건 내용을 다 보면 다 내용들이 많은 경우가 뭐 송사에 관련된 얘기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송사라고 하는 거는 서로 간의 그 갈등을 조장하고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가능하냐면은 우리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좀 명망 있는 분들이 늘 취재를 해가지고서 이런 이 송도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라든가 혹은 그런 좀 중화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한번 우리 치과계에서도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사건건이 지금 소송이고 그다음에 명예훼손이고 그거가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 신문사들 또는 언론 저기 또 이 회장단은 전 집행부와 현 집행부라든가
뭐 수도 없이 또 개인은 개인대로도 그렇게 소송을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방지하고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이 저기를 하는 그 어떤 자문단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만들어서 좀 거의 좀 명망 있는 분들이 좀 서로 이제는 나서서 좀 일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취업의 선거 권리 규정이 지금 원래 그 대의원 총회에서 그랬던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가 했던 거하고 좀 안 맞다 이 말인가? 안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김종환 위원장이 뭐 그렇게 저기 했던 게 뭐냐면은 이 결선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 하고 결선 투표하는 그 저희가 일주일이어 가지고서 그 사이에 우리 저기로는 선거운동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서로도 선거운동을 한다. 야합을 하고 그러니까 이건 불법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된 사람도 소송에 말릴 수가 있고 그렇다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날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였죠?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선거관리에서 재무에 대한 것도 또 예. 있어요? 혹시 뭐 선거 비용 내는 거 뭐 그런 거니까 거기 선거 비용이 정관 재개정도 이제 같이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뭐 회계 규정이나 뭐 하여튼 정부 규정 같은 거 전부를 이제 이렇게 한번 들여다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이제 그냥 모바일 투표밖에 그렇지. 안 모바일 되고. 투표로만 하면은 모바일 투표로 하면은 하루도 이제 가능하다 그런 얘기. 모바일 투표라면 가능하지. 예. 그러니까 하루면 모바일 투표면 하루 가능하기 때문에 모바일 투표를 해가지고서 서로 야합이라든가 혹은 이제 그런 걸 막자 그런 의미로 이제 그렇게 정계위에서 올렸는데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가 않나. 그래서 이번에도 우표하고 모바일하고 두 개를 같이 하게 됐다 그래요. 우편 투표하면 최소한 일주일 돼야 그렇죠. 되니까 예, 맞아요. 그 사이에 이제 운동한다 이거지. 그렇죠. 근데 그 운동을 하는 게 하면 안 되는가? 안 되기로 돼 있대요. 안 되기로 돼 있대요. 규정에 저기 원래 선관위 우리나라 선관위에도 그게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상위법 따라서 그랬고 이게 선거하게 되면 그 선관리 나와서 교육도 하죠. 네, 거기에 따라야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고소고발이 남발된다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정관개정 특위가 원래 만들었던 한 것이 아니고 그거는 정관과 관련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야? 거기서 이제 투표 방법이 이제 뭐 우편 투표라든지 모바일 투표라든지 이렇게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단서 조항이 들어가는 게 선거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바일로 한 가지만 하든 두 가지를 하든 뭐 이거 선택하는 걸 이제 선관위에서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잠깐 들어보니까는 어느 부분은 이 뭐지 그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는 그거를 임시총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또 이 뭐 4월달에 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그런 이야기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하고는 다른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을 했는데 지금 이제 선거 방법은 그 중에 하나인데 그거 좀 그때 저런 거 봐야지. 볼 때는 모바일 아닌 것 같은데.
두 개가 그때 갔거든요. 우편도 하고 그래서 우편도 지금 하고 그게 그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네. 우편 투표를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모바일만 하면 반대가 많더라고 날 드시고.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저 그래요? 복잡하지 않은데. 그냥 하나만 누르면 돼요. 복잡하진 않은데. 잘안 보는 예, 사람들 그리고 한스 이제 익숙지가 않죠. 그리고 빠져 있을 때 또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요번에는 그래서 그 전번에 문제가 됐던 그 뭐야 016 018 그거가 010으로 아 바뀐 지금 거. 이제 체크했을 거예요. 그거 네. 충분히 다 체크가 잘 돼 있나? 다 직원들이 다 했을 거예요. 작년에 혼나갖고. 뭐 하여튼 이 문제는 뭐 우리가 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제발 선거 끝나고 나서 송사가 싸움. 벌어지지 그거는 않도록 없어요. 벌어지지 않도록 네. 좀 이 저 운영을 잘 해가지고 관리를 좀 선거 관리를 좀 잘 하도록 부탁드리는 거 이외에는 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무슨 규정 개정 위원도 아니고 뭐 네. 그렇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좀 이번에는 선거 끝나고 나서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해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다른 기관이 보더라도 치과의사 협회가 선거 관리를 제대로 꽃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꼭 잡더라고. 그 이영수 같은 놈또 어디 잘못하면 또 이제 뭐야 이상한 친구들이 뭐 나타나가지고. 이거 선거 운동 하지 마라 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운동해가지고 이렇게 뒤바뀌었다 뭐 왜있다 이래가 또 고소하고 하면은 또 그 해가지고 무슨 뭐 선거 무효소송들이 걸려서 무슨 집행 정지를 한다든지 뭐 결정 무효소송을 한다든지 이사하면 이건 아주 치과계로 봐서는 엄청난 낭비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사람들을 좀 근데 그 정화시켜야 되는데. 그쪽 저 특위 쪽에서 하는 얘기는 우편 투표를 해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그저 늘어지게 되면 그거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선거 운동을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안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의욕을 또 안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분명히 이거는 그런 선거 후유증이 있을 수밖에 없다. 소송전이 또 나온다 이렇게 이제 들리다 보고. 그래서 또한 번은 누구야? 저기는 자신이 그 저기 해가지고 소송을 걸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때. 아니 그러면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우편 투표제를 하지 말고 바로 모바일로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럼 그건 일주일 거의 없으니까 그 다음날 바로 하니까 선거운동할 시간이 없지. 안 그러면 그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 하는 규정을 없애버린 거예요. 선거운동 하다고 잘 놔두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뭐 해본들 얼마나 하겠어.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규정을 없애려면 그거는 이제 임시총회를 열어야 되죠. 그러기엔 촉박하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이번에 한해서 다음 대의원 총회 때 그러면 그 규정을 완전히 올려서 개정을 하고, 이번에는 아예 모바일 투표만 해가지고 아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위가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선관위에서 그걸 안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는 선관위한테 네. 그런 송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 운영을 잘해달라 하는 수밖에 네, 없는데 그러니까 현재로 결론은 진짜를 촉구한다. 그들밖에 뭐 다른 얘기 할 게 없지 뭐. 자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사실은 우리가 협회가 1년 동안 했던 7개의 항목에 대해서 이거 의견을 제시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또 차고가 있는 관계로 일단 뭐 대충 정리는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뭐 우리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 여기 아까 개선에 왜 그 회비 반납도 안 되고 뭐네 그건 어디 지금 집행한 거를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 집행부 김철수인데 김철수에 대한 이거를 누가 항의할 거 아니에요? 왜 공약을 안 하느냐? 공약을 근데 그 팩트가 어떻게 됩니까? 회비반 저기가 그 급여 반납. 처음에 네. 1차 그 저기 했을 때 네. 그때는 이제 그 김철수가 회비도 인하. 반납 인하하고 저기 급여 아니 저기 이나 20%이나 20%이나 네, 하고 네. 그다음에 이 급여. 급여도 안 받겠다고 네. 그렇게 저기 했는데 네. 그것이 그 정지되기 대선거. 전까지 정지되기 전까지는
이행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요. 근데 재선거 할 때 음. 공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공약을 안 해서 이걸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음. 이제 재선거 할 때요. 재선거 때는 공약이 또 달라졌을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공약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글쎄요.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공약이 있든 없든 혼자 나왔기 때문에 아무 공약 정책 공약은 있었죠. 했었어요. 정- 재선거 정책- 할 때 네, 그러니까 그건 뭐 이렇게 나열해 놓는 거니까. 지가 했던 거. 그러니까 뭐 저 예를 들어서 뭐 저 그 아까 그 저 정책 뭐저 그런 거 만들고 무슨 뭐 하여튼 뭐 정원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은 뭐 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이랑 했는데 뭐 급여를 안 받겠다든지 회비를 인하하겠든지 뭐 이런 건 이제 그 공약 속에 들어가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 안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안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거가 내가 공약으로 안 그러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받을 하는데 수 있다 그런 네. 얘기예요. 본인은. 그러니까 이제 회원들 정서는 처음에 할 때 얘기를 했던 거 있으면 그게 그냥 이번에도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받겠다는 얘기도 안 하지 않았냐. 그걸 밝혀줬어야지. 그러면 받으려면 뭐 어물쩍하고 넘어가가지고 이걸 갖다 이제 지금 그렇게 하냐. 뭐. 그래서 근데 그게 어떻게 되나 법적으로? 그래서 내가 지난번 고문단 회의 때 어. 내가 김철수 총리 안 그랬어. 음. 아니 회비도 안 받겠다. 회비 인하를 하겠다. 그게 당선되기 위해서 그런 공약을 제발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원천적으로 그건 안 돼. 사기죠 사기.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봐. 7, 80명, 우리가 80명 가까이 된 직원들이 매년 임금이 인상돼요. 어? 근데 어떻게 회비를 인하해? 돈 들여야 된다고 오히려. 그렇죠. 그만큼은 그렇죠. 그래야 직원들도 봉급을 올려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회장한테 월급 주는 건 월급을 주는 게 아니야. 아까도 여기 우리 저 형님 이야기하셨지만은 치정이가 없어지면서 로비 자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또 병원도 하지 말고 전임을 상돈을 바꿔버렸잖아.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하고 이 돈 아껴가지고 로비로 쓰라했다고 그러거든. 근데 그걸 안 받는다? 그럼 뭐 돈 있는 부자들이나 할 일이지. 누가 병원도 돈도 벌지도 못하고 와서 일을 해야 되고 병원 하지 말아도 돼 있잖아. 그거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자기 또 로비 해야 되고 생활해야 되고 그것도 돈을 안 받는다. 이건 처음부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안 되는 거거든. 그렇게 당선만 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지. 자기가 두 번째 할 때 그런 공약 안 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서 지금 여기도 나왔지만 문제가 되는 거가 그 이제 이 재선거 해가지고서 당선된 이후에 그 돈 받아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봐서는 자기가 공약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받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게 정당하다, 불법은 아닌 거 아니야? 불법이라기보다는 사기성은 아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 공약으로 두 번째 선거에서는 안 했으니까 그러면 그게 뭐 받아도 되는 거 김철수는 아니냐? 재선거를 원했을 수도 있겠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얘기는 그럼 네가 처음에 선거할 때는 안 받겠다고 그랬으면은 그게 번복이 됐으면 번복이 됐다는 걸 밝혀줘야 될 거 아니냐? 두 번째는 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왜 안 했냐 이 말. 그러니까 뭐 월급 받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받아가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죠. 근데 실제로 이 공약 때문에 저기 이제 저희 쪽으로 저희를 지지하다가 김철수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봉사정신가 나는 저쪽으로 하겠다는 문자가 저희한테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선거에는 선거 전략으로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가 그러고 선거운동 할 때인데 김연아 선생, 그러니까 정철민 선생하고 동기가 저가 친해요. 오늘 이제 영화실인데 정철민이가 저녁 때 와서 제가 거기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정철민이가 그날 하는 말이 저한테 오늘 김철수가 큰 거 하나 터뜨렸대요. 급여 안 받겠다고. 자기네들도 굉장한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사기라고. 다음에 우리 동기에 가서 이제 지금 사기꾼이야 이제 그렇게. 재선거할 때 이제 혼자 나왔다는 거는 먼저 공약도 반대쪽에서는 먼저 공약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각해서 사실
단독으로 나오게 되는 계기도 있다. 이제 그거는 반대쪽에서 많이 얘기는 하고 있죠.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면 그걸로 인해서 표가 직접 표가, 갔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뭐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제 7차 덴탈 이슈 편집위원회 자담회는 이것으로 2010년. 폐회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